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트레일러닝화 하면 모를 수 없는 브랜드 호카. 호카 하면 모를 수 없는 가장 핫한 트레일러닝화 4종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업데이트됐던 모델들 중에서 스피드고트 5, 마파테 스피드 4, 그리고 진알2, 텍토넥스2 총 4가지 모델을 저희가 호카 코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양하게 테스트해본 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각 모델들과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트레일러닝화는 호카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베스트셀러 스피드고트 5입니다. 이 모델을 제외하고는 호카에서 트레일러닝화를 사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심지어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명한 그 정도로 편안함의 대명사로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트레일러닝화인데요. 스피드고트 5 설명하기에 앞서서 미대영 스피드고트 5를 이번 트랜스 제주 100K에서 신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신발 중에 스피드고트 5를 선택한 이유라도 간략하게 있나요? 트랜스제주 100K 후반부에서 스피드고트 5를 착용을 했었는데 최대한 피로감이 적고 제주도 특유의 그 울퉁불퉁한 돌길에서 좀 안전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후반부에 스피드고트를 신으면서 좀 더 레이스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대중적인 모델인데 이 모델을 사실 여태까지 신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라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스피드고트에 대한 좀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었는데 스피드고트 5가 나오기 그 전에 모델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 사실 아니었고 무게 면에서도 조금 무겁다고 느껴졌었고 두꺼운 느낌의 어퍼였어가지고 항상 선택의 어떤 목록에서 제외가 됐던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스피드고트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었고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어퍼예요. 어퍼가 메쉬 소재로 바뀌면서 굉장히 가벼워졌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중 레이어 메쉬 소재로 안정적인 특징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었을 때 발볼이 넓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막 이렇게 크게 안에서 움직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잘 신었던 것 같고 재밌다고 느꼈던 게 스피드고트의 그 메타로코 지오메트리 그 기술이 이 러너를 앞으로 밀어주는 기술이라고 해요. 신어보면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전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드솔은 외관에서 보이는 것만큼 실제로 신으면 높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EVA 단일폼 그거를 사용해서 반발력이 좋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장거리를 달리기에 정말 딱 적당한 쿠셔닝 발을 정말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받쳐주는 느낌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던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트랙션 러그라고 해서 굉장히 접지가 좋은 러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면은 그 자잘자잘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트랙션 러그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접지력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나. 다음은 스피드고트 5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모델로 마파테 스피드 4가 있습니다. 미대영은 마파테 스피드 3 신어보셨었잖아요. 네네. 마파테 스피드 4는 착용감 어땠어요? 마파테 스피드 4 처음 신었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여기 토박스거든요. 이전 3에서 바뀌면서 발가락 움직임이 엄청 편안해진 느낌? 발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늘어나는 소재여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던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대영이 마파테 스피드 3가 스피드고트랑 에보 마파테랑 장점을 섞어 놓은 것 같다고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그럼 이 마파테 스피드 4 같은 경우에는 에보 마파테와 마파테 스피드 3의 장점을 또 잘 섞어 놓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뭐하고요? 이름이 이렇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보 마파테 미드솔이나 아웃솔이나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 어퍼만 바뀌면서 이게 마파테 스피드라고 나왔던 건데 마파테 스피드 4가 되면서 미드솔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웃솔이라든지 어퍼라든지 힐커브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면서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신었을 때 편안함이 일단 바뀌었고 일단 접지력이 월등히 좋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카에서 가장 먼저 비교가 되는 모델이 스피드고트와 마파테 스피드일 거예요, 아마. 일단은 미드솔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스피드고트의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일 압축 폼이에요. EVA라는 한 가지 폼으로 되어 있고 마파테 스피드 4 같은 경우에는 프로플라이 플러스라고 하는 1도가 다른 두 가지 이중폼을 사용했거든요. 호카에서 이 프로플라이 플러스 폼을 사용했다는 거는 경량을 하고 거기에 반발력을 주었다고 보면 되는 성능이거든요. 반발력의 차이를 혹시 느끼셨나요? 스피드고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반발력을 되게 기대할 수 있는 신발은 사실은 아니고 이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더 컸다면 마파테 스피드 같은 경우는 쿠셔닝 플러스 추진력, 반발력, 통통 튀는 느낌 약간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웃솔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게 마파테 스피드 4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베이스로 들어가면서 라이트 베이스로 들어갔다는 거는 무게를 조금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게를 줄인 만큼 전작에 비해서 이 돌기가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역시 트랙션 러그가 장착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러그가 5mm. 그게 뭐의 차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파테 스피드가 좀 더 지면에 달라붙는 느낌은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스피드고트랑 달라진 거는 라이트 베이스라는 거밖에 없거든요. 라이트 베이스는 그냥 가벼운 건데.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라이트 베이스가 얇으니까 얇은 만큼 더 더 이렇게 눌리는 거야? 지면에 달라붙는 게 아닐까. 이거는 100% 미대형만의 그냥 저의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어퍼의 차이는 혹시 느끼셨나요? 어퍼의 차이는 사실 거의 못 느꼈고 지금 마파테 스피드는 단일 레이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스피드고트 같은 경우는 이중 레이어 메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지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 차이는 있어요. 근데 신고 달렸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못 느꼈어요. 차이가 있다면 신발의 토박스, 스피드고트는 약간 와이드하게 여유가 있는 느낌이고 마파테 스피드 같은 경우는 토박스가 되게 유연해서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쿠셔닝은 당연한 거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 크게 그러면 스피드고트 5와 마파테 스피드 4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스피드고트와 마파테 스피드는 호카를 대변하는 신발 같아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안정감, 쿠셔닝, 접지력까지 골고루 다 갖추는 신발이 이 두 개의 신발이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트레일 러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편안한 쿠셔닝을 찾는 어떤 러너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모델은 진알2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을 굉장히 기다렸고 또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한 모델이에요. 왜냐면 진알 1을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신었었고 사실 진알 1이 처음 나왔을 때 맥시멀의 대명사 호카에서 이렇게 얇은 미드솔의 모델이 나오다니 하면서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이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트렌드 리포트 영상으로도 진알 1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일단 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홈페이지 상에는 270ml 기준에 226g으로 나오는데 제가 신는 240 사이즈 경우에는 176g이었어요. 미대형 260 사이즈는 198g이 나왔었어요. 외관상 진알 1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퍼예요. 어퍼가 굉장히 얇아졌고 경량 면에서도 그리고 통기성 면에서도 향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와 어퍼 부분이 일체형으로 바뀌었고 칼라라고 하죠. 이 부분이 스트레치 칼라로 변경이 되었어요. 진알 1에서는 2mm의 아웃솔 러그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아웃솔은 5mm 러그로 굉장히 깊이 있는 러그로 바뀌었고 트랙션 러그로 바뀌었거든요. 진알 1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서울 100K에서 나름 좋은 어떤 그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진알 1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제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레이싱화 같은 디자인이 아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진알 2에서는 그냥 대놓고 레이싱하지. 디자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토박스가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레이싱화 치고는 토박스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또 신발이 워낙에 가벼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릴 때 발이 엄청 가볍고 속도가 진짜 막 쭉쭉 붙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드솔하고 아웃솔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mm가 줄고 그 2mm가 줄어든 대신에 아웃솔이 아까 말했듯이 5mm로 늘어났어요. 미드솔을 줄이면서 아웃솔의 러그를 올린 거죠. 그만큼 이제 접지력에 굉장히 더 힘을 줬다고 볼 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이제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경량 신발인데 좀 좋은 신발이야 라고 하는 신발들은 다 메가그립 라이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트랙션 러그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신발 중에 진알 2를 포함해서 마파테 스피드, 스피드고트가 다 이제 지금 트랙션 러그인데 접지력이 되게 좋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러그가 5mm가 되면서 내구성 면에서도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이번 진알 2의 미드솔이 EVA 미드솔이에요. 동일하게 이제 EVA 폼이 들어간 게 스피드고트거든요. 이 스피드고트랑 또 비슷한 느낌 혹시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스피드고트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보기만큼 미드솔이 높지가 않아요. 신었을 때 발이 지면하고 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진알 2도 마찬가지로 신었을 때 지면하고 가까운 느낌이 있었고 EVA 단일 폼이라서 스피드고트처럼 반발력을 되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가볍고 발이 편해지는 만큼 좀 반응성이 뛰어난 느낌? 달리면 달릴수록 좀 더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호카 트레일 러닝화의 끝판왕 텍톤 X2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와서 굳이 제가 설명 많이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정평이 많이 나 있는 신발이고 선수분들의 어떤 성적으로도 입증이 된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죠. 이 전작 텍톤 X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호응이 있었어요. 호카에서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 처음으로 카본 플레이팅이 삽입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반발력과 통통 쳐주는 그 카본의 그 맛을 사람들이 느끼고 완전 뿅 가서 텍톤 X 대박이다 막 이 정도로 진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텍톤 X2가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슈 몰이를 했었어요. 바뀐 부분이 가장 큰 게 토박스 부분이 조금 더 짧아지고 발폭도 조금 줄어들어서 좀 더 레이싱의 성격을 띠는 그런 모델로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럽게 딱 맞아서 지금 텍톤 X2만 엄청 많이 신었거든요. 근데 텍톤 X2를 미대형은 처음 신어봤잖아요. 네네네. 카본이 들어간 트레일 러닝화 자체가 첫 느낌 굉장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로드화는 많이 신어봤어요. 근데 트레일 러닝화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거를 신어보니까 다시는 카본이 없는 트레일 러닝화는 안 신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고 이게 카본의 느낌이구나. 사실 이게 딱 처음 신었을 때 약간 반신반의하는 느낌도 있었긴 했는데 막상 신고 달려보니까 정말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특히 평지나 그 다운힐에서 느껴지는 그 카본만의 어떤 그 탄성과 반발력이 완전 새로운 경험. 사랑해요. 텍톤 X2. 그러면 어필에서는 혹시 카본의 힘이 좀 느껴졌습니까? 어필에서는 어땠어요? 제가 기대가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어필에서의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못했고 대신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평지랑 다운힐에서 내가 땅을 밀어내는 힘보다 힘을 좀 더 얹어서 나를 밀어주는 느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좀 세이브하고 있다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그 세이브된 힘으로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인 이동 시간이나 구간 이동하는 시간이나 훨씬 좋은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체감하는 느낌도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고 에너지가 정말 세이브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스피드고트, 마파테 스피드, 그리고 진알 이 세 가지 모델은 다 트랙션 러브가 적용이 된 아웃솔인데 이 텍톤 X2는 비브람 메가그립이긴 한데 라이트 베이스고 트랙션 러브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접지는 혹시 어떻게 느꼈어요? 비브람 메가 그립이 이제는 뭐
텍스처도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텍톤 X2 같은 경우는 레이싱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접지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메가그립 라이트 베이스라서 접지력이 좋은데 여기다가 트랙션 러버까지 더해지면은 접지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접지력이 더 좋아지면 속도가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레이싱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요 정도에서 타협하는 걸로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아까 보여드렸던 진알2와 텍톤 X2 둘 다 레이싱에 포커싱을 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알2 같은 경우는 장거리용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30km 내외 단거리에서 빠른 레이스에 포커싱이 더 맞춰진 신발 같고, 텍톤 X2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완전 올라운드 신발이에요. 단거리, 장거리, 테크니컬한 지형 뭐 다 가릴 거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분들도 다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 신발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두 신발이 이런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트레일 러닝에 좀 숙련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진알2 같은 경우는 힐컵 부분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치 카라가 되면서 다른 신발들보다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아쉽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한테는 낯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트레일 환경에 나갔을 때 다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진알2 같은 경우는 초보자보다는 숙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고, 텍톤2 같은 경우도 속도가 더 나면 날수록, 다운힐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발목에 불안정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보다는 좀 숙련된 분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트레일 러닝 대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회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또 지형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재밌어졌어요. 각 대회마다 좀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을까, 같이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운탕고도 스카이레이스, 동해 스카이레이스, 서울 100K, 그리고 트랜스 제주, 그리고 울주 트레일 라인 피크. 운탄고도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제외하고는 주로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넓고 거기는 그냥 계속 내달리는 대회라서 가급적이면 미드솔이 조금 낮은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 진알2를 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12km 나갔을 때 진알 1을 신었었을 거예요. 진알2 저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름에 열리는 동해 스카이레이스입니다. 동해 레이스의 꽃은 초반 모래사장이지 않을까. 사람들을 다 탈탈 털어놓는 그런 구간인데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산으로 진입을 해도 경사가 세고 막 그래서 그렇지 흙길이긴 완전 다 흙길이었어. 그렇죠. 가급적이면 컨트롤하기 쉬운 그런 신발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진알2, 짧은 단거리 대회이기 때문에 기록에 욕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일단 진알2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초반 모래사장이 아웃솔 면적이 좁은 신발이 유리하더라고요. 닿는 면적이 좁기 적으니까.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진알2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울 100K입니다. 인왕산을 시작해서 백악산, 그리고 북한산을 거치는 그런 이제 코스인데, 이 산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암릉이에요. 그 산들을 벗어나면 또 아스팔트, 극단적인 스타일인데, 전체적인 코스를 봤을 때는 스피드 고트나 마파테 스피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지 않을까. 일단 트랙션 러그라서 암릉 코스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피드 고트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나 중간중간 섞여있는 아스팔트 길 같은 곳을 좀 더 편안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음은 트랜스 제주입니다. 트랜스 제주는 처음에 잠깐 아스팔트 길을 밟고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그런 대회인데, 서울이나 일반 지역에 있는 그런 암릉이나 돌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주도의 돌은 특별했습니다. 네, 저는 스피드 고트와 마파테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스피드 고트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을 신고 트랜스 제주를 완주했어요, 후반부를.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트랜스 제주는 스피드 고트다라는 어떤 정설이 있을 만큼 많은 분들한테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네네. 마파테 스피드 같은 경우는 트제에서 신어보진 않았지만 반발력이나 그런 거는 사실 마파테 스피드가 스피드 고트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울주 트레일 라인 피크. 울주 트레일 라인 피크 같은 경우는 저는
오픽만 경험을 해봤어요. 오픽을 이제 기준 삼아 얘기했을 때는 그 난이도가 좀 어려울 뿐이지 달리기는 정말 좋은 컨디션이에요. 그 주로 컨디션이 일정 구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고트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트제에서 스피드고트를 신으면서 마지막까지 발에 피로감을 별로 못 느꼈어요. 아, 이거를 신으면 울주는 편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든 대회에 텍톤 X2는 하나씩 껴있다는 사실, 지금 후보군에 지명되지 않았어도 텍톤 X2는 다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는 신발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카본의 성능을 잘 제어만 가능하면은 굉장히 발도 편하고 추진력도 있고 속도도 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호카의 4가지 모델 트레일 러닝과 비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트레일 러닝 달리는 어떤 성격이나 본인의 러닝 스타일에 맞게 좋은 트레일 러닝화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